그래서 철근 정착에 대한 이 순서를 이제 머릿속에 이렇게 내가 플로우 차트 되게 좋아하잖아. 그지? 왜냐면 이렇게 우린 공대생이지만 어떤 것들을 얘기할 때 머릿속에 어떤 흐름을 갖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되게 좋잖아. 맨 처음에 철근의 종류와 상관없이 우리가 기본 정착 길이를 산정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상부 철근에 대한 보정 계수 알파였지. 에폭시 코팅 철근에 대한 보정 계수 베타였지. 경량 콘크리트에 대한 보정 계수 람다였지. 계산식으로 하는 방법 중에도 또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감마도 있었고 KTR도 있었고 C도 있었고 모든 보증 계수를 곱하여 구한 값과 계산식에 의한 값 중에서 큰 값을 선택해요. 그 중에서도 선택한 값보다도 또 이거 이상이어야 된다는 것들이 있었지. 이형 철근 30cm, 압축 철근 20cm, 갈고리 철근 15cm, 확대머리 철근 15cm. 소요 철근 양을 초과해서 많이 배근된 경우에는 보정 계수를 곱해서 좀 낮출 수도 있었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최소 정착 길이에 대한 검토를 마무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참 굉장히 쉽지 않은 토픽인데 여러분 머릿속에 나름 잘 정리가 됐을 거예요. 그렇죠? 이 정착 길이를 쭉 얘기하면서 쭉 흐름을 내려오는데 하나도 어려운 게 별로 없었는데 묘한 상황이 하나가 생기게 돼. 우리가 밴딩 모멘트, 등분포 하중을 받는 밴딩 모멘트 다이아그램을 그리면 이렇게 포물선이 됐어. 그지? 이렇게 포물선이 됐는데 우리가 철근을 배치하잖아. 철근을 배치하면 철근의 응력 분포는 철근 모멘트가 0인 지점에서 철근이 있는 데까지 이렇게 선형으로 변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봐봐. 여기에 밴딩 모멘트 다이아그램을 그렸어요. 등분포 하중이 작용할 때. 그러면 이렇게 포물선이 나오게 돼. 그죠? 등분포 하중이 작용하니까 단순보에서 등분포 하중이 작용하면 포물선이 돼. 근데 철근이 이제 여기에서 쭉 가던 철근이 이제 여기에서 하나가 딱 끊어졌어. 그러면 여기가 이론적인 절단점이 되겠지. 사실 여기로 조금 더 온 거는 실제적인 절단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연장한 거지. 모든 계산에서 항상 이렇게 이론적인 절단점에서 계산을 하자 그랬지. 요 점에 있는 위치까지 이 철근이 있는 장소에서 요 철근이 있는 실제로 철근이 이론적으로 끊어지는 요 위치까지의 철근의 응력 분포는 요 구분, 이 정착길이 요 구간에서는 요렇게 선형이라고 가정을 한단 말이지. 요렇게 선형이라고 가정을 하는데 실제 밴딩 모멘트 다이아그램은 이렇게 포물선이 그려나가니까 요 부분이 생겨요. 요 부분이. 요 부분. 밴딩 모멘트 다이아그램은 이렇게 포물선이었는데 철근의 응력은 이렇게 선형으로 변하잖아. 그러니까 요렇게 요 부분은 뭐야? 철근의 응력. 철근에 의해서 저항하고 있는 응력보다도 실제로 하중 등분포 하중에 의해서 생겨나는 밴딩 모멘트 다이아그램이 더 크게 돼서 이 부분은 철근이 밴딩 모멘트를 커버하지 못하는 요 위험한 구간이 생겨요. 그렇지. 이 위험한 구간이. 그래서 단순 받침부, 단순보의 받침부라든지 또는 연속보의 변곡점에서 이 정철근의 크기 제한이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이거는 정철근의 크기 제한이라고 하는 용어가 들어가면서 사안이 더 복잡해지게 되는 이거를 잘 보면 이 문제가 생겨. 요거까지 이해해? 네. 만약에 단순보의 등분포 하중을 받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밴딩 모멘트 다이아그램을 그리면 포물선인데 철근이 이렇게 저항하는 철근이 이렇게 철근에 있는 위치까지 선형으로 변하면 요 현이라고 그러나 요만큼 위험한 순간이 된단 말이지. 요 위험한 순간이 어떻게 하면 저걸 없앨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한번 생각을 해봐. 어떻게 하면 돼?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 요거 즉 요렇게 내려오는 곡선과 요렇게 지나가는 직선이 요렇게 되기 때문에 요 문제가 생긴다면 요 구간이 안 생기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얘가 여기에서 요 가는 기울기가 얘의 접선으로 가면 요렇게 만들어질 일이 없잖아. 요 곡선의 접선은 뭐예요? 미분이잖아, 미분. 그치?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기울기를 따져보자. 여기가 LD야. 잘 봐봐. LD고 여기가 이 구간에 이론적으로 절단된 철근의 고점의 모멘트야. 기울기. 요거분의 요거는 LD분의 MN은 이 곡선의 미분 DMN DX가 되지. 이렇게 가는 기울기가 여기 지나가는 미분의 요 접선의 기울기보다 요 기울기가 어떻게 되면 돼? 즉, 이 선형으로 가는 요 삼각형 요 기울기가 얘 접선의 기울기보다 크면 저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지. 그죠? 요 MN의 미분 우리 재료학에서 배웠지 뭐 DMN DX는 V잖아. 쉬어. 그러면 DMN DX보다 LD분의 MN이 크면 된다. DMN DX는 VN이니까 걔를 이렇게 바꾸면 필요한 정착끼리 LD는 VN. 얘는 결국 VU 또는 VN. 얘는 뭐였어? DMN 요거 MN 그래프의 미분이었잖아. LD는 VN분의 MN이라고 하는 이 식이 여기에서 나오게 되는데 이 식을 잘 머릿속에서 외워서 쓰는 사람은 많지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LD는 VU분의 MN이 되고 위험 단면에서 필요한 최소 정착 길이가 모든 단면에서 항상 안전한 것은 아니다. 요런 초생딸이 생기기 때문에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따라서 설계 기준에선 이 정착 길이 LD는 VU분의 MN 즉 모멘트가 0인 단면을 지나서 연장된 철근에 상응하는 모멘트가 0인 지점에서의 전단력 요 관계식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 부등식을 만족하려면 이 LD 우리가 여지껏 앞에서 해왔었던 LD에 대한 식들 있잖아. LD가 낮아져도 부등식을 만족할 확률이 되게 높지. 또는 여기에서 철근의 직경을 감소하거나 철근의 직경을 감소하면 정착 길이가 감소되고 철근의 단면적을 증가시키면 공칙 모멘트가 증가되니까. 그럼 여기에서 하나만 더 물어볼게. 만약에 여기에 이런 상황에서 이 콘크리트에 압축 같은 어떤 이렇게 꽉 누르는 구속력이 작용을 한다 그러면 철근과 콘크리트 사이에 콘크리트가 이렇게 묻혀 있는데 이렇게 구속력이 작용한다 그러면 둘 사이에 정착이라든지 부착에 대해서 훨씬 좋아질 것 같지. 그러면 만약에 이 철근이 모든 위치에 철근이 콘크리트 안에 묻혀 있는데 다른 구간에 있는 철근보다 여기에서 반력이 작용하고 있거나 이런 데는 구속력이 작용하니까 분명히 철근의 정착과 부착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 그러면 이 필요한 정착 길이는 사실 좀 줄어도 되는 거잖아. 그런 영역에서의 철근의 정착 길이 LD를 LD 프라임이라고 우리가 만약에 표현을 한다면 LD 프라임은 LD에 4분의 3만 있으면 되잖아, 사실. 그런 상황이라면 LD 프라임 대신 요 LD 대신 LD 프라임을 집어넣고 LD 프라임은 VU분의 MN보다 작다고 얘기하고 LD 프라임은 4분의 3 LD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조건을 집어넣게 되면 4분의 3 LD니까 이쪽으로 가면 3분의 4가 되잖아. 그래서 설계 기준에서 철근의 끝부분이 압축 반력으로 눌려서 구속을 받는 경우 앞에 있었던 LD는 VU분의 MN보다 작아야 된다는 식 앞에 1.3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이 정착 길이, 정철근의 크기 제한이라는 이 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LD가 VU분의
mm보다 작아야 돼. 이 반력이 있고 그런 부분은 구속을 받는 경우니까 1.3의 개수가 들어가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구간의 모멘트 선도는 비선형으로 나타나지만 철근의 응력 분포는 길이 LD까지는 선형이라고 가정을 하지. 그래서 닿는 시점에서 아까 그림에서 봤던 것처럼 이상하다. 저건 없어져야 되는데 하는 초생딸 모양의 위험 구간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이러한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아까 여러분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미분의 개념을 도입을 해서 이 식을 설계 코드 어디를 찾아봐도 이 기울기가 이거보다 작아야 되니까 여기에 접선이 되고 미분이어야 된다. 그런 말은 나온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냥 이 식만 덜렁 이렇게 제시를 한 거지. 간단한 식이기 때문에 금방 유도된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지금 여지껏 여러분들이랑 나랑 상의했던 그런 부분들이 여기 숨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 식을 잘 기억을 하면 좋겠고, 압축 이형철근은 당연히 인장철근 이형철근보다 짧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있겠지. 휘민장 균열에 의해서 약과단위 현상은 압축철근에서는 나타나지가 않으니까 일반적으로 콘크리트에 대한 철근 담부의 지압은 오히려 정착에 유리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장 전착보다 짧은 정착 길이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이랑 얘기를 했었습니다.